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측공학 운동 측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을 이제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운동은 이제 움직임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움직이는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움직임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요소로 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이라고 하는 이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위치가 중요하겠죠. 변이. 혹은 위치 혹은 변화된 위치. 그래서 이거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병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S, 이제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각 운동도 하겠죠.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세타로 요 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다 시간에 따르는 함수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데이터 획득도 시간에 따라서 획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블라스티라고 해서 속도가 있습니다. 자,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미분. 각 변이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각속도가 나타나고요. 자, 가속도는 억셀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속도를 시간으로 한번 미분해 주던가 아니면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거나 혹은 이제 각가속도는 각속도를 미분해 주거나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 주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크라고 해서 이 저크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와이퍼 운동 할 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혹은 기구학. 어떤 거냐면은 이 와이퍼가 이렇게 얇은 어떤 보의 모양을 띠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휘청휘청 거리게 됩니다. 휙휙 해지죠. 그렇죠? 이 휘청휘청 거리는 요 상태를 가속도로만 나타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크라는 개념을 써서 쓰기도 하는데 이 저크라는 개념을 가속도의 시간 변화량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반대로는 이제 각운동으로는 각가속도의 시간 변화량을 얘기해준다. 그래서 저크라는 개념도 가끔은 씁니다. 가끔 쓰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변이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센서가 이제 전이차 계라고 합니다. 이제 와이어 라운드 이제 포텐셔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지금 저항이고요. 요게 지금 저항이죠. 그렇죠? 자,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요렇게 흐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요렇게 흘러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각을 측정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올라가죠. 점점. 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뭐예요? 저항의 길이가 달라지죠. 저항의 길이가 달라지면은 아웃풋을 받고 있는 전압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니면 요게 달라질 수도 있겠죠. 요게 분명하게 더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원이라고 하면은 요게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I 값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각변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거죠. 이거는 이제 저항선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고,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이게 하나씩 이렇게 뭐예요?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위치에 따라서 저항이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는 이제 변이를 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원리가 바로 이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이건 각을 측정하는 거고, 해당되는 거는 전위를 측정해서 이렇게 말려 있는 게 살짝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육안으로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 돌아가는 이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 변이를 이용해서 위치를 측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센서가 바로 LVDT라고 합니다. 그래서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s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형 가변 차동 변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코일이 있습니다. 이 코일의 코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은 인덕턴스가 바뀌겠죠. 이 L 값이 바뀝니다. 이 L은 길이가 아니에요. 인덕턴스입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 전압 때문에 바뀌겠죠. 전압에 이제 뭐 오메가에 따라서 또 좀 오메가 이게 붙어서 같이 계산하는 게 바로 인덕턴스인데 이 오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코일의 특성, 코일 상수가 좀 달라지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미소 변이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일 변이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어떻게 바뀌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들어가는 비율, 요거는 나가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일정 범위가 좀 있습니다. 범위가. 자,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자세히 보셔서 선형 범위라고 되어 있죠. 이 선형 범위만큼만 측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요렇게 비선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 변이에 대한 스펙이 반드시 좀 존재를 합니다. 이제 LVDT의 출력파는 이렇게 사인파입니다. 왜 사인파냐면 교류를 측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일의 인덕턴스의 변화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파형은 항상 사인파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파수 범위는 좀 넓습니다. 좀 60Hz에서 25,000Hz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미소 변이 측정하는 그 범위가 항상 주어져 있고 그 선형적인 범위로만 우리가 측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한계가 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계측 장비든 다 한계가 존재는 합니다. 자, 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은 이제 입력축에 대해서 철심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예, 그려져 있고 여기 이제 각도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철심이 이제 움직이겠죠. 그렇죠? 자, 움직이게 되면 전압이 어떻게 바뀌냐? 이것도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선형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0도,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위에 적혀 있네요. 마이너스 40도에서부터 40도까지 범위를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도를 측정은 안 되고요. 이거 RVDT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오는 건 한 50도까지, 60도까지도 측정은 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40도까지 또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가변 정전 용량 변화기. 그래서 여기 연용량이 아니고 전기 용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유전율 곱하기 여기 면적이라고 그랬었죠. 면적의 거리 D만큼 나눠지는 거. 그래서 D가 만약에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 용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인 건데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여기 변이 센서가 변이를 측정한다고 하면은 이 거리가 조금씩 바뀌겠죠. 이 거리가 바뀐다는 것은 역시 뭐예요? 전기 용량이 바꿔지게 되겠고요. 그 전기 용량은 다시 뭐예요? 교류에 전류를 좀 다르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캐패시턴스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값이 좀 달라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봤었던 건 다 변이를 측정하는 거였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가속도를 측정할 겁니다. 자, 가속도 센서 측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사이즈믹 변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믹 변환기. 자, 사이즈믹 변환기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가속도계입니다. 이렇게 부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볼트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볼트로 체결하다가 이 표면이 떱니다. 이 표면이 떨면은 아무래도 뭐예요? 바닥에서 운동이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운동이 존재를 하면은 내부의 사이즈믹 질량이 이제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좀 위면은 이 질량은 뭐예요? 아래로 꺼지겠죠. 그렇죠? 왜냐면 바닥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게 출렁여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가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가속도 크기에 따라서 질량의 위치가 선형적으로 바뀌겠죠. 이것도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범위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 관성력을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한다. 근데 관성력뿐만이 아니고 스프링 상수와 댐퍼 값도 되게 중요하게 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자, 사이즈믹 변화기를 잘 보시면은 이 내부를 좀 분석해 보시면은 이 내부도
질량, 강성, 감쇄, MCK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가능하고, 이게 뭐예요? 바깥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변이 출력하는 그 양이 되겠고요. 바닥에 있는 건 사이즈 및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가속도 값이라고, 가속도 어떤 가속하는 물체에 전달되는 물체에서 받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힘이 이제 변위로 이제 측정이 될 거고요. 예측이 될 거고. 자,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을 한번 해볼까요? 뉴턴의 법칙은 모든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렇게 돼서 두 개의 자유물체도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은 외력만 그려주면 되겠죠. 움직임은 위로 가는데 스프링이랑 감쇄에는 반대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C에 뭐냐면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Y의 M이 기준이죠. 속도 마이너스 Y의 HS 하우징 같아요. 하우징의 약자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K는 뭐예요? 변위에 비례하죠. 그래서 YM, YHS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힘은 두 개밖에 없죠. 지금은 두 개. 이 모든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위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제 식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을 이렇게 쓰고 그 모든 힘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밑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다 달려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은 전부 다 상대 변이로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상대 변이는 릴레이티브 이제 모션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YR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운동반전식 다시 작성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자, 요 식이 문제가 되겠죠. 요 식은 어떻게 돼요? 요 식은 Y의 R 더블 프라임이고 플러스 Y의 HS의 더블 프라임. 그리고 이항 정리가 되면 여기 마이너스가 달려서 이항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력은 질량으로 이제 질량과 가속도로 이제 외력이 되는 거고, 측정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걸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YR가 뭐예요? YHS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YR은 뭐냐면은 이게 측정된 실제 로우 값이기 때문에 요거를 내부적으로는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정값이 필요하겠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하우징 변이는 이제 사인파로 이제 가정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가속도 센서는 이제 진동을 측정하는 경우가 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요 사인파형을 이제 외력으로 이제 삼아서 계산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좀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식을 이용하게 돼서 다시 또 뭐를 계산해줘요? YRT는 뭐예요? 정상응답과 플러스 과도응답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이게 2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2차 시스템의 사인파형은 과도응답은 시간에 따라서 없어지고요. 정상상태 응답에 뭐가 중요해요? 진폭과 위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폭을 아마 BW라고 오메가라고 배우셨을 거고요. 위상은 파이라고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정상상태 응답만 볼 겁니다. 정상상태 응답만 봐서 아까 요게 이제 B인 겁니다. B 오메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뭐예요? 요게 이제 진폭이죠. 그쵸? 요게 진폭입니다. 진폭. 자, 여기에 대한 응답을 한번 볼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그래프를. 자, 여기에 대한 그래프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거 A로 나눠준 요 초기 면적을 나눠주는 값인데, 뭐 나눠주든 안 나눠주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프 개형은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증가하고 감소. 왜냐하면 이건 공진이 좀 된 거죠. 그렇죠? 공진이 됐는데 또 감쇄가 있으니까 조금 덜 공진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 0.5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타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다 뭐예요? 고주파수가 측정이 좀 잘 되네요. 이거는 반대로 이제 저주파수는 측정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뭐가 있냐면은 그 설계 범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 보는 것처럼 필터 영역, 이건 공진 영역, 그리고 이건 전달 영역. 전달 영역이 클수록 계측 장비가 좋다라고 그랬죠. 전달력이 그나마 좋은 게 뭐냐면은 0.5입니다. 1에 되게 유지를 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제타가 1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하지만은 0.5가 좀 가장 유지가 좀 잘 되고, 사실은 0.7이 제 베스트예요. 0.7이. 지난번에 그 수업을 좀 되뇌어 보면은 0.707. 엄밀하게 말하면 0.707이 제일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 및 이제 가속도기를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 피에조 일렉트로닉 이제 엑셀러레노미터. 이제 이거를 앞전 가속도계라고 합니다. 이제 앞전 소자를 쓴 거예요. 앞전 요소. 자, 앞전 요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정체. 그래서 이게 앞전 소자에다가 힘을 가하잖아요. 이게 힘을 가하면은 뭐가 발생하냐면은 이게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큼 이제 가속도계에 따라서 반응 전달 힘이 달라질 거잖아요. 가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전달되는 힘이 더 빨라질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사이즈 및 원리랑 좀 비슷은 하지만은 좀 이제 전류를 나타내는 그 방식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이즈 및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부표 같은 걸로 좀 나타내는 경향이 좀 있지만은 피해조는 직접적으로 가해지면은 전류가 발생하는 그런 원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은 달라요. 그래서 주파수 범위는 보통은 이제 0.03Hz, 굉장히 저주파수죠, 그렇죠? 1000Hz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정적 감도는 센서의 크기와 인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희 보면은 보통 이제 소음 진동 하시는 분들은 다 앞전소자용의 가속도계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G, 뭐 200G짜리, 뭐 이렇게 저는 500G짜리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00G짜리와 이제 보통은 이제 20G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힘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힘을 측정할 때 이제 로드셀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로드셀. 그래서 특정 방향의 힘이 작용할 때 전압 시로를 발생하는 변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드셀은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로 이제 보통 많이 씁니다. 스트레인 게이지. 그래서 로드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게 구조물이 있어요. 구조물에다가 뭘 붙이냐면 이게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입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스트레인 게이지 붙이는 거에 따라서 어떤 힘을 측정하는지가 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세트로 이제 로드셀을 사면은 그게 다 팔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둥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생긴 로드셀은 이렇게 힘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응력 집중을 좀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공을 터가지고 중궁 기둥을 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각각에 다 용도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를 이제 놔뒀을 때는 이제 휘어지는 것도 이렇게 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설계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와 이제 연관성을 좀 보면은, 자, 부품에 대한 작용력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렇게 두 개를 부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 붙이는 원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밴딩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붙여주면은 밴딩의 응력 부포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응력이 이런 식으로 가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쓴 경향이 있네. 아, 반대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뉴트럴 엑시스가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변하지 않는
압축. 밴딩에서 항상 나오는 축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뉴트럴 엑시스가 나오고, 위로는 이제 인장을 받겠고, 밑으로는 이제 압축을 받겠죠. 그래서 한쪽은 압축, 한쪽은 인장을 받는 게 바로 굽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굽힘 정도에 따라서 작용력을 측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전단빔 로드셀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에 따라서 힘을 주게 되면은 이 스트레인 게이지의 힘 분포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빔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힘이 이 모멘트와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I라는 것은 만들어지기 전부터 면적 관성 모멘트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이런 식으로 끝에 있는 값의 스트레스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달 능력이죠. 이렇게 되면. 자, 프로빙 링이라고 해서, 자, 이것도 이제 힘을 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링이 있으면은 인장과 압축을 이렇게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제 변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가운데 있는 변이 섹서로 축하중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운데로 단순하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옆에 스트레인 게이지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에 달려있는 걸 가지고 스트레인 게이지의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바로 굽힘 음력을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굽힘 음력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작용력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토크 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토크는 이 축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축을 돌리는 힘을 얘기를 합니다. 돌리는 힘. 그랬을 때 이 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어떻게 붙이는 게 좋냐면은 이렇게 45도로 사선으로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은 온도와 굽힘에 대해서 축하중에 대해서 보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45도 각도로 붙여놓고 나서 이 스트레인 게이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이 스트레인 게이지의 어떤 전달 능력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입실론 값을 좀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 입실론을 이용해서 뭐예요? 여기는 이제 표면은 이렇게 45도로 되어 있지만은 이 식을 돌리다 보면은 또 응력도 예측을 할 수도 있겠고 스트레인스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달 능력을 이 모아서클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전달 능력이 최대가 되는 것을 측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 최대로 이제 측정이 되는 이 전달 능력과 이미 알고 있는 극관성 모멘트 그리고 R 같은 경우에 반지름이 있겠죠. 그렇죠? 이 반지름이나 극관성 모멘트는 이미 알고 있는 값입니다. 이 설계를 다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달 능력만 우리가 입력 측정이 되면은 바로 토크 값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토크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을 기반으로 해서 4개의 스트레인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힘 측정과 이제 변이 측정, 운동 측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